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친족상 도래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의 부친과의 재산 분쟁 문제로 주목받게 했던 이 친족상 도래 제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기존 가족 관련 제도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내렸네요. 네. 이 친족상 도래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사실상 위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것을 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면 이게 위헌인데 바로 법을 전면 무효화시키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니까 헌재가 기한을 정해두고 입법부에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인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8촌 이내 혼인 무효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친족 상도례 제도도 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일단 적용은 중지됐고 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네. 게 된 건데 음. 이 친족 상도례 제도라는 게 가족 사이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못한다 그런 제도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재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가족끼리는 돈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 이런 것이라죠.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같은 재산 범죄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친족 상도례 제도는 고대 로마법의 연원을 둔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 사실 있는 그런 돈 문제나 이런 거는 그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사실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 예전에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재산도 같이 관리하고 이런 전통적인 시대를 반영한 제도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히는 형법 328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친척, 가족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지금까지는 기소되지 않고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이 친족 상도례 제도가 이제 얼마 전에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도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맞아요. 또 최근에는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과의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때도 이슈가 됐었는데 그 박수홍 씨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박수홍 씨가 친형과 형수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재판을 하는 중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이 자금 관리를 그 큰아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친형이 아니고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마 친족 상도례 제도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이 아닌 부친 자신이 관리하고 횡령도 자신이 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해서 받아들여지면 자신은 횡령죄가 아무리 돼도 박수홍 씨의 직계 혈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되지 않는 것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네.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역시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고소를 했는데 네. 이 고소 내용이 일단 고소의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세리 씨가 아니라 박세리 씨의 희망 재단으로 했고 네. 그리고 고소한 범죄명도 횡령 등 재산 범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네. 이건 역시 박세리 씨 측에서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아버지는 고소해도 이제 처벌되지 않으니까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친족 상도례 제도가 현대 가족상이나 지금 그 가족들과의 재산 개념에는 좀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횡령죄로 고소도 하지 않은 안 데다가 왔고, 네. 박송 씨 사건이 보면은 또 만약 이 형이 박송 씨랑 함께 살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총각 시절에 함께 어, 살았다면 이게 뭐 수십억을 횡령을 했어도 처벌하지 네. 못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친족 상돌의 규정을 보면은 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는 동거하든 안 하든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외의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 친족 상돌례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친족에 해당하죠. 네. 근데 만약 동거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박성 씨 돈을 뭐 음, 60 몇 억 이렇게 횡령을 했어도 지금 친족 상돌례 규정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그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의 대표적 사건이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A씨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A씨의 아버지가 2014년에 사망을 했고요. 유산 약 2억 원을 남겨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작은 아버지 부부가 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조카에게 같이 살자고 동거를 제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이 A씨가 지적 장애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 관리되는지 이런 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작은 아버지 부부가 이를 이용해서 A씨의 상속 재산이랑 농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빼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 기사로는 2억 3,600만 원 정도를 가로채 왔다고 해요. 네. 이걸로 뭐 그 작은 아버지 부부의 딸 명의의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A 씨가 장애인 그 옹호 기관을 통해서 공익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작은 아버지 가족을 사기죄,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친족인데 동거하는 친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동거한 기간 동안 횡령한 부분을 빼고 고작 1,400여만 원만 횡령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너무 불합리하죠. 그렇죠. 뺏긴 돈이 2억이 넘는데. 네. 근데 이 지금 법제도상으로서는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 씨가 이제 헌법재판을 신청한 거예요. 이 친족 상돌례 규정의 위헌이다. 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했고 이번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친족 상돌례 규정의 이제 나쁜 면을 드러내는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까지 모두 친족의 재산 범죄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네.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친족 상돌례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결정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르고요. 네. 여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위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 부분은 일단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네. 너무 범위가 넓고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네. 현대 이 가족 사회에 이런 변화를 이렇게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을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것은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하에서는 가족적 혈연 집단의 공동 소유 개념으로 재산권을 파악했고
재산의 형성과 소비가 기본적으로 공동 생활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동거 친족 간의 재산 침해가 있어도 그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음. 보편적이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이런 모습처럼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산업 구조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음. 줄고,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등 고도화해서 경제 활동의 양상이 과거와 음. 현저히 달라졌다. 네. 그리고 친족 사이의 유대와 신뢰 관계도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 문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 변화했다. 음. 이렇게 해서 이것에 맞게 법을 개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친족상 도래 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